정윤희의 치킨집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최자영이 기름이 든 통을 바닥에 엎지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노란 기름이 바닥 전체로 퍼지면서 미끄러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자영은 휴지를 들고 우왕좌왕하며 기름을 닦으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치킨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째였지만 자영은 여전히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마다 실수를 연발했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면 손가락이 떨렸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빠르게 주문을 말할 때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프라이드 2마리, 양념 1마리, 콜라 3개요.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은 메모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평생 남에게 시중을 받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서빙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영의 서투른 모습을 보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아줌마, 계산 틀렸는데요. 주문한 지 1시간 됐는데 언제 나와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자영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영 씨, 정신 좀 차려요. 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윤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희도 처음엔 자영을 이해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실수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손님이 몰릴 때면 자영 때문에 일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영은 얼굴을 붉히며 앞치마를 털었어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자영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YL그룹 회장 부인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자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 숙이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도 돈도 없는 자영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때 치킨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랑딸랑 문종 소리가 울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손님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큰 검은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신을 완전 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젊은 남성으로 보였어요. 옷차림도 평범한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비싼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한정판 운동화였어요. 자영은 그 손님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꽁꽁 싸매고 왔지? 혹시 도둑인가? 자영의 상상력이 발동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털어가는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영은 긴장하며 윤희를 힐끔 쳐다봤어요. 윤희도 그 손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자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손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1마리 포장 부탁드려요. 그 순간 자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음성이 특이하게 맑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영은 계속 그 손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자영의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이 동네 사시나요? 자영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손님은 당황한 듯 잠시 멈췄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낯익어서요. 자영이 계속 탐색했습니다. 손님은 더욱 조심스러워하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잠깐만요. 금방 나와요. 윤희가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는 동안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며 불안한 듯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 뒤쫓아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그런데 갑자기 손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하는 벨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이 전화를 받으며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자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작은 탄성이 자영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현재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스타키즈의 리더 준호였거든요. TV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 분명했어요. 잘생긴 이목구비와 특유의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자영이 제인과 함께 TV로 자주 보던 바로 그 연예인이었어요. 제인이 준호 정말 잘생겼다 라고 말할 때마다 자영도 함께 봤던 그 스타였습니다. 자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서히 다가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평생 이런 유명한 연예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스타키즈 준호님이세요?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급히 마스크를 다시 올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주세요. 준호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속삭였어요. 어머, 정말 준호님이네요. 저희 딸이 팬이에요. 자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흥분이 절정에 달했어요. 윤희도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손짓했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들키면 안 돼요. 준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도 없이 혼자 나온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자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딸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자영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빨리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네, 약속해요. 자영은 신이 나서 준호와 셀카를 찍었어요. 준호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V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자영은 몇 장을 연달아 찍었어요. 우와, 정말 잘생기셨어요. TV보다 실물이 훨씬 좋네요. 자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딸분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매니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으며 가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영은 호기심에 뒤따라갔어요. 혹시 또 다른 연예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가게 문 바로 앞에서 준호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나야. 그 기사 때문에 난리 났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영은 몰래 문틈 사이로 엿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공개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수연이가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자영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들렸거든요. 그건 바로 최근 준호와의 열애설이 돌고 있는 배우 이수연이었어요. 자영도 연예 뉴스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계속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사귀는 거 발표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먼저 알아차렸나 봐.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독점 정보였거든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연예계 특급 스크랩이었습니다. 매니저 형, 어쨌든 조심해야겠어. 기자들이 우리 움직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수연이는 어때? 많이 놀랐지? 잠시 상대방의 대답을 듣던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조용히 지내자. 공식 발표하고 나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자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듣다니. 마치 연예계 내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기자들이 따라다닐 거야.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준호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자 자영은 얼른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치킨 나왔어요. 윤희가 포장된 치킨을 내왔습니다. 바삭바삭한 황금색 치킨이 투명한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돈을 지불하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자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린 뒤 황급히 나갔어요. 뒷모습도 멋있었습니다. 자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야. 준호를 실제로 봤어. 윤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준호 맞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사진도 찍었어요. 자영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윤희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봤어요. 와, 정말 잘생겼네요. 우리 가게에 연예인이 왔다니. 집에 돌아온 자영은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이 나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오늘 대박 터뜨렸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제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요즘 일에 바빠서 피곤한 듯했습니다. 준호 봤어. 스타키즈 준호. 자영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어디서요? 제인도 놀란 것 같았어요. 치킨집에 왔어. 치킨 사러.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사진 찍으셨어요? 당연하지. 너한테 보여주려고 찍었어. 자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준호가 이수연이랑 정말 사귄대. 자영의 목소리가 더욱 흥미진진해졌어요. 제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한다더라. 자영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SNS 앱을 실행했어요.
평소 사용법을 잘 몰랐던 자영이었지만 오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인이 가르쳐준 대로 앱을 열어봤어요. 준호와 찍은 셀카를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치킨집에서 만난 준호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들은 이야기도 함께 쓰고 싶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SNS는 주로 아는 사람들만 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수연이랑 정말 사귄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한대요. 이 문장까지 추가했습니다. 자영은 신이 나서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공개 범위를 친구로 설정하려다가 전체 공개로 올려버린 거였어요. 자영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정이 복잡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올리고 나서 자영은 뿌듯해했어요. 제인이 친구들도 보면 부러워할 거야. 하지만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자영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것이 다시 포털 사이트로 퍼졌어요. 연예 관련 블로거들이 이 글을 발견하고 재빨리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이수연 열애 확정. 다음 주 공식 발표 예정. 스타키즈 준호, 이수연과 공개 연애 예정. 준호 직접 인정한 이수연과의 관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준호와 이수연의 팬들은 충격과 축하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헐 대박. 진짜였구나. 준호 오빠 축하해. 이수연 언니 너무 부러워. 하지만 일부는 자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올려도 되나?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 연예인 사생활 침해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놀라서 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자영 씨. 큰일 났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영은 잠에서 깨어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치킨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까지 들고. 네? 기자들이요? 자영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에요. 윤희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자영은 급히 핸드폰을 확인해봤어요. 알림이 수백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로 공개 설정을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자영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급히 옷을 입고 치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치킨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윤희를 붙잡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준호가 정말 여기 왔나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이수연과의 관계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직접 연애 사실을 인정했나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치킨만 튀겼어요. 그럼 글을 올린 분은 누구인가요? 기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영이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자영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준호와 직접 대화하셨나요? 이수연 이야기를 준호가 직접 했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나요? 자영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의 소속사에서 법무팀을 통해 연락이 온 거였어요. 윤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영에게 말했어요. 자영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게 망할 것 같아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영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윤희에게 피해를 준 거였어요. 죄송해요. 윤희 씨,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자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온라인에서는 자영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연예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줌마가 너무 나갔다.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 악플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윤희는 가게 문을 닫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장사 못해요. 손님들도 다 도망갈 거예요. 기자들이 계속 가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손님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영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올까 봐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치킨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놀랍게도 준호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들어온 거였어요. 매니저와 스태프들도 함께였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준호 씨, 이수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를 고소할 예정인가요? 어제 정말 여기 오셨던 건가요?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준호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자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자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사과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공개로 올릴 생각 없었어요.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팬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이와의 관계는 맞아요.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알려주신 거네요. 그럼 고소는 안 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기가 없으셨잖아요. 그냥 팬으로서 기뻐하신 거죠. 그러면서 윤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여기 치킨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윤희는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기자들에게도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아기가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저희한테 홍보가 됐어요. 수연 씨와 언제부터 사귀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자세한 건 다음 주 공식 발표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기자들은 준호의 선량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할머니와 훈훈한 에피소드네요. 역시 준호다운 모습이에요. 팬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자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준호는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대신 치킨 하나 더 포장해 주세요. 수연이 몫이에요. 자영은 얼른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빨리 치킨 포장해 드려요. 네네. 바로 해드릴게요. 윤희도 신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이후 윤희의 치킨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다녀간 치킨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자영도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어요. 준호랑 사진 찍은 할머니로 불리며 SNS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인이 DH홀딩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황기찬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중요한 건이었어요. 재건축 사업을 놓고 세리와 디자인 경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영은 딸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제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걱정돼. 제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윤희의 치킨집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하지만 자영의 마음은 딸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제인이 황기찬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리와의 최종 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편 기찬과 세리는 제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강제인이 또 뭔 수를 쓸지 모르겠어. 세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기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겠어. 더 이상 발목 잡히면 안 돼. 제인과 도윤도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도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각오했어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제인의 눈빛에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져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